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압류된 부동산 매수할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을 매수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이고, 거기에 누군가가 가압류 등기를 해 놓은 것이 발견이 되면 일단 멈칫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을 때에는 가압류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매수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꺼려 하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가압류는 돈 받을 채권이 있어서 그 돈을 받기 이전에 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내가 장차 경매 등 채권 행사를 할 예정이다 라는 사실을 표시해 놓는 것입니다. 이 가압류를 해 놓았더라도 바로 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수령하여야 할 채권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그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경매는 임의 경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입니다. 그 경매가 종료됨으로써 가압류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본안의 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후순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차후에 그 가압류에 의하여 이와 같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그 후순위 이전 등기는 말소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압류가 두렵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첫째,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 5년이던 것을 3년으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 288조 1항 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가압류가 집행되었다는 말은 등기부에 이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 등기 후 3년이 되고 아직 가압류 채권자가 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는데 날짜상으로 그 시기가 가압류 등기 후 3년이 경과한 그 이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가압류는 취소가 됩니다. 이 경우는 법원이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가압류를 하여 불안정한 상태를 3년 이상 두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애 사유가 없다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과감히 이전 등기를 받은 다음에 그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압류 채권자가 취소 이후 또다시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압류를 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둘째,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경우에는 이 제소 명령을
금액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 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제소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기간은 민사집행법이 2주 이상으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통상 20일 안팎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 등기는 그 자체로 말소가 됩니다. 법원이 명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소제기를 했더라도 그 가압류는 일단 말소가 됩니다. 셋째, 가압류 채권자가 받을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를 가압류 해방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공탁을 하면 이를 해방 공탁이라고 하는데, 그 해방 공탁을 하면 가압류 효력의 대상이 이 부동산에서 돈으로, 즉 가압류 해방 금액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깨끗한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지요. 그 가압류 해방 금액은 이 가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가 진행되는 그 재판이 끝나서 이 주고받을 돈 정산할 때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와 같이 해방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가압류 등기가 이 불법 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압류 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 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대표적으로 불법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본집행은 이 경매를 말합니다. 이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가압류 집행에 터잡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한 경매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제3자 이의의 소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라고 이 최고라고 하면 이 독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자력이 없어서 충분한 기간을 줘도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행불능이라고 봐서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 당시에 가압류 말소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한 것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이 가압류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이는 불법 행위가 돼서 그 원인 제공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채권자가 앞에서 말한 그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이 되어 아무런 채권이 없다고 밝혀진 경우 흔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설명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